저는 아이들한테 책 읽으라고 권하는 것보다는 아이들을 심심하게 만들어주는 게 저는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아이와 만약 소통이 안 된다면요, 그거는 소통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아이가 나를 안 좋아하는 걸 수도 있어요. 네. 또는 내가 아이를 안 좋아하는 게 아이한테 들킨 걸 수 있어요. 지난 시간 정말 즐거우셨나요? 김민식 작가님과 1편에서 영어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번 편에서는 글과 말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지, 또 급변하는 세상에서 말은 얼마나 의미를 가지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챗GPT 시대에 우리 아이들에게 좀 중요하게 가르쳐야 할 점들은 무엇인지 작가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작가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 입학하고 내 인생은 망했다라고 생각했어요. 석탄채굴학과 석유시공학을 공부하면서 과연 탄광업이 사양산업이 된 이 시점에 나는 이걸 공부해서 뭘 할까? 그 이후로 어떤 직업을 하며 어떤 일을 하며 살아야 내 인생의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를 평생 고민을 하다가 많은 직업을 거쳤고, 그래서 지금은 학교 진로특강 다니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직업을 얻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글쓰기와 말하기 능력이거든요. 근데 말하기의 능력 중에서, 능력이라 하면 지식 더하기 기술 더하기 태도인데, 네.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에 말하기의 태도라는 책을 쓰고, 네. 21세기에 가면 갈수록 우리의 아이들이 일을 하기는 어려워지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일자리가 줄어드는 시대에 나의 실력을 어떻게 하면 더 키울 수 있을까? 특히 그 중에서도 말하기 실력, 말하기의 태도를 기르는 방법은 무엇일까를 고민하다 올해 강원국 작가님과 말하기의 태도라는 책을 쓴 김민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강원국 작가님은 먼저 왔다 가셨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네. 제가 이제 보니까 작가님께서 어떤 계기라고 하면 그 중간에 한 14년 정도를 이어서 계속 블로그에서 글을 매일같이 쓰고 계시고, 맞아요. 그리고 또 연간 사실 앞서서 말씀하셨지만 거의 책을 200여 권 이상 이렇게 읽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읽고 이렇게 쓰는 일이 작가님의 인생을 어떻게 이제 변화시켰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 그냥 인생을 즐겁게 사는 방법 딱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이게 자기 주도성에 있어요. 자기 주도적으로 사는 사람은 인생이 즐거워요. 근데 남이 시키는 일만 하고 사는 사람은 인생이 힘들거든요. 네. 저는 지금 세명대 저널리즘 대학원에서 교수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 제가 학생들하고 수업을 하면서 TV 예능 제작 가이드라고 하는 어떤 책을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하다가 학생들에게 물어봤어요. 이 책에서 가장 인상적인 구절이 뭐냐? 그랬더니 어떤 한 학생이 얘기한 게 예능 PD는 잘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다르게 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라는 구절이 와닿았다. 내가 정말 좋은 지점을 했다. 이건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요, 무언가를 잘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다르게 하려고 노력하는 게 다 중요하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잘한다는 건 뭐예요? 타인의 기준에 맞추는 거예요. 네, 잘하는 건 항상 비교예요. 네. 상대와의 비교예요. 누군가 비교를 해서 그 사람보다 잘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요, 요즘 못하려고 노력하는 애들 없어요. 다 잘하려고 해요. 애가 공부를 못하잖아요. 죄송하지만 그건 애가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라 다른 애들이 더 열심히 하고 더 잘하는 것 뿐이거든요. 네. 우리 애도 하려고 하긴 한 건데 그렇죠. 안 되는 거거든요. 저는 21세기에는 잘하려고 하는 노력에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 공부 아무리 잘해봤자 머신러닝 하는 인공지능을 따라잡을 수가 없고, 기술 아무리 내가 좋아봤자 인공지능을 장착한 기계나 로봇, 컴퓨터는 못 당하거든요. 네. 아이들이 찾아야 될 건, 그래서 나는 무엇을 할 때 즐거운 사람인가? 나는 어떤 일을 하며 평생 살고 싶은가? 인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저는 14년간 블로그를 쓰면서 깨달은 게, 블로그를 쓰다 보니까 14년간 매일 블로그에 글을 올리려다 보면 그렇잖아요. 한 그렇죠. 6개월 동안은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마음껏 해요. 하다가, 근데 나는 참 대단한 게 이 채널 운영하신 지가 벌써 꽤 됐더라고요. 몇 년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3년 전, 4년 전에도 되게 좋은 퀄리티의 막 근데 이거를 꾸준히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컨텐츠 떨어질 데가 없어요? 계속 책을 읽죠. 그래서 그쵸? 계속 바로 이거예요. 계속 책을 읽죠. 아웃풋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사람은 결국은 인풋을 계속 늘려야 되거든요.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제가 14년간 블로그를 쓸 수 있었던 이유는 매년 200권 이상 책을 읽었기 때문이거든요. 많은 책을 읽고
글을 쓰다 보면 네. 나라는 사람의 색깔이 드러나요. 네. 저는 14년간 블로그를 하면서 깨달은 거는 아 나는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근데 제 블로그에 가장 많이 올라온 글들이 뭔가를 봤더니 독서 일기 네. 아니면 여행 네, 네. 일기 아니면은 내가 그냥 평소에 운동하면서 느꼈던 점, 건강에 대해서 느낀 점, 아니면 재테크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느낀 점 이런 것들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깨달은 게 그럼 나는 그냥 MBC PD 이제 퇴사하고 나가서 책 읽으면서 여행 다니면서 글을 쓰면서 살아도 행복하겠구나 라고 네. 생각을 한 거예요. 예. 요즘 이제 친구들이 특히 어른도 마찬가지고요. 영상 매체에 너무 많이 노출되다 보니까 특히 네. 또 쇼폼 쪽으로 많이 옮겨오면서 맞아요. 아이들이 뭐 글을 잘 읽거나 아니면 뭔가 쓰거나 이런 것들 정말 어려워하거든요. 맞아요. 예전에 챗GPT에 대한 얘기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것도 있는데 검색하면 바로 들도 써주는데 내가 글을 써야 돼? 이렇게 이제 사실 핑계를 대고 싶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글쓰기를 점점 더 하고 싶어 하지 않은 시대가 되었는데 오히려 역으로 글쓰기가 되게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글쓰기의 힘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책 사실 말하기의 태도라고 제목을 지었지만 원래 처음에 작업할 때 강원국 작가님과 제가 생각했던 어떤 이 책의 가장 핵심 주제 문장은 뭐냐면 좋은 대화는 경청에서 시작됩니다 라는 거였고요. 경청이 되게 중요한데 자 우리는 경청 그러면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실은 내 목소리, 내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방법이 뭘까요? 난 그게 글쓰기라고 생각해요. 글을 써야 내 생각이 정리가 되고 나의 욕망이 글 속에 드러나거든요. 네. 저는 아이들이 책을 읽고 글을 쓰는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네. 근데 아이들이 이게 쉽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쌤. 실은 애들은 시간이 있으면 생각을 할 거예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언제 생각을 안 해요? 내가 할 일이 많아요. 그러면 가만히 앉아서 생각할 게 아니라 그렇죠. 그 일을 주어지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장 해야 될, 당장 과제도 해야 되고 그렇죠. 학원도 가야 네. 되고 영어도 해야 되고 선행도 해야 되고 그렇죠. 학교에서 배우는 수학도 어려운데 초등학생이 중학교 수학을 선행까지 해야 되니까 네.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으면 우리는 생각을 못 해요. 자, 쇼폼은 애들이 왜 보냐 하면요. 자, 그냥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네. 내가 시간이 많아요. 그러면은 그냥 12부작 드라마를 천천히 한 편 한 편 볼 거예요. 예. 근데 나는 시간이 없어. 근데 어떤 쇼폼에서 어떤 그 유튜브에서 요약해서 야 이거 24부작 드라마를 딱 10분 안에 내가 소개해 줄게. 야 그리고 그렇죠. 게임 저기 네가 다 플레이 하는데 총 뭐 한 3박 4일 걸리는 거를 내가 5분 동안 공략법에 대해서 다 네, 얘기해 줄게. 네. 그걸 보는 거예요. 사교육 저는 사실 정말 반대하는 사람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아이들의 그 가장 소중한 자원인 시간, 특히 아이들의 시간이 언제 가장 소중한 줄 알아요? 초등학생 때예요. 네.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요 해야 할 일 하느라고 버거워요. 그렇죠. 네. 초등학교 때 그나마 내가 무엇을 할 때 즐거운 사람인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진짜 운이 좋았던 게 제가 솔직히 제가 요즘 이제 책 읽고 막 이런 책 이렇게 저자입니다 하고 다니면 막 내가 되게 잘난 사람 같잖아요. 저는 운이 정말 좋았어요. 저는 엄마 아빠가 두 분 다 학교 선생님인데요. 네. 아버지가 영어 선생님이고 엄마가 국어 선생님이에요. 네. 그래서 아버지가 저한테 영어를 잘하려면 무조건 교과서를 외워야 돼 네. 라고 가르쳐 주셨고요. 어머니가 저한테 가르쳐 주신 건 뭐냐면요. 제가 68년생인데요. 원래 저 때는 맞벌이 하는 부모가 잘 없었어요. 그렇죠. 예. 70년대 다 엄마들은 집에서 그죠, 네. 전업주부였거든요. 근데 우리 엄마는 학교를 가야 되니까 초등학생 아들을 학교에, 그러니까 이 집에 두고 가는 게 미안하시니까 그리고 저는 학교 갔다 오고 나면 3시쯤 초등학교 수업 마치고 집에 오면 아무도 없어요, 집에.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심심할까봐 엄마가 뭘 해주셨냐면 엄마가 국어 선생님인지라 그때는 학교에 사서교사라는 직함이 따로 없었어요. 국어 선생님이 학교 도서실 운영을 같이 겸해서 하셨거든요. 중학교 학교 도서실에서 애가 보면 좋아할 만한 거 UFO의 비밀, 피라미드의 수수께끼 이런 책들을 재밌을 만한 책들을 가져다가 저를 빌려주다 주신 거예요. 네. 저는 어려서 심심하니까 책을 읽었는데 심심할 때는 책 읽는 게 최고더라고요. 저는 아이들한테 책 읽으라고 권하는 것보다는 아이들을 심심하게 만들어주는 게 전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심심하면 애가 뭘 하든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알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요, 꼭 이 학부모 강연 가서 얘기하면은, 근데요, PD님, 우리 애는요, 심심하면 그냥 휴대폰 게임해요. 네. 제가 얘기를 해요.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왜냐? 시간의 가성비가 가장 높은 활동이 휴대폰 속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휴대폰은, 책은요, 이 책을 한 권 딱 읽으려고 하면 적어도 책을 펼쳐놓고 15분 동안은 집중을 해야 그렇죠. 이 책 속에 빠져들 수가 있어요. 근데 스마트폰 퍼즐 게임은요, 딱 30초면 한 판을 끝내요. 네. 그리고 한 1분만 딱 해도 한 판 끝나면은 차르륵 보석이 떨어지고요. 막 금액이 그렇죠. 숫자가 다다다닥 올라가고요. 막 돈이 막 올라가는 그런 착각을 주거든요. 네. 아이들이 너무 어려서부터 시간이,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짧다 보니까 그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는 일을 찾다 보니까 거기에 중독될 수밖에 없어요. 네. 시간이 길잖아요. 근데 뭐 이거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근데 그냥 솔직하게 얘기 드릴게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애들한테 그래서 넌 말이야 시간 나면 좀 책 좀 읽으란 말이야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책을 읽으세요. 네. 진짜로. 네. 여러분이 그냥 재미난 책을 읽는 걸,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짬만 날 때마다, 그리고 막 혼자서, 그리고 그냥 책을 읽는 게 아니라요. 기왕이면 좀 재밌게 책을 쓰는 분들이 있어요. 네. 어떻게 하면 유튜브에 나와서도 웃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분들이 책을 쓸 때도 막 재미나게 쓰려고 노력, 그런 분들의 책을 읽으면서 괜히 혼자 하하하 막 웃고, 그러면 애가 생각, 책을 읽다가 웃어? 저게 그렇게 재밌어? 책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네. 작가님의 이 최근작인 그 말하기의 태도는 사실 강홍국 작가님이랑 같이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면서 네. 대담 형식으로 써나간 책이잖아요. 네. 책은 사실 제가 읽어봤을 때는 직장인들이 읽어보면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았는데 맞아요. 읽으면서 가족관계에도 온전히 적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사실 많이 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가족 간에 이제 그 말하기나 사실 듣기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 관계가 단절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좀 어떻게 이 말하기의 태도 내용들을 적용해 가면 좋을까 궁금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책을 저는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두 사람의 작가가 공저를 했는데 좀 특이한 방식으로 공저를 했어요. 보통 공저 그러면은 이 저자가 원고를 쓰고 이 저자 원고 쓰고 그 원고들을 묶어서 쓰고, 그냥 네. 나눠 쓰고 각자 파트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합해서 내기도 그렇죠. 하거든요. 이 책은 그렇게 쓴 책이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물리적 결합이에요. 다른 그냥 생각들을 뚝뚝뚝 해서 이거는 그냥 마치 해놓고 강판에다가 밑에 목재 해놓고 본드로 붙이는 거거든요. 네. 물리적 결합이 아니라 강홍국 작가님하고 저하고는 생물적 결합을 시도를 했어요. 자, 여기서 생물적 결합을 해서 저희들이 뭐 이렇게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같은 성이니까 그건 안 되고. 자, 우리가 시도한 건 뭐냐면 따로따로 글을 쓴 게 아니라 일단 만나서 이야기를 했어요. 네. 자, 근데 대담집을 낸 건 아니에요. 왜냐? 생각해봐요. 둘이서 대담을 하면은 그 대담 원고를 그대로 책으로 내잖아요. 그러면 책을 읽는 독자가 소외됩니다. 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나한테 얘기한 게 아니라 서로한테 얘기하거든. 그렇죠. 강홍국 작가님은 그렇게 생각하시군요. 저는 이 대담 원고는 또 재미가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했느냐? 대담을 해요. 그러면 그걸 편집자님께서 이렇게 들으시고 두 분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강홍국 작가님은 직장 상사로서 일을 할 때 요런 점을 잘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요거에 대해서 글을 써주세요. 그럼 강홍국 작가님이 대담했던 그 내용을 기초해서 글을 쓰시고요. 저한테는 또 피디님 그때 강홍국 작가님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시는데 그 부분을 좀 정리를 해주세요. 네. 자, 뭔지 아시겠죠? 네네.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나는 이게 가족 간의 대화라고 생각해요. 대화가요, 물리적 결합이 있고 생물학적 결합이 있는데요. 네. 물리적 결합은 둘이 서로 그냥. 각자예요. 예. 그래서 오늘 학교에서 뭐 어땠어? 그래서 뭐 그냥 했어. 그래서 나 그래서 요즘 시험 공부는 잘 되니까 전혀 섞이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한다고 해서 서로 설득이 되는 것도 아니고 서로의 생각이 겹쳐지거나 아니면 그렇죠. 이 얘기를 듣고 근데 저는 이 책을 쓰면서 너무 좋았던 게 강홍국 작가님한테서 제가 배우는 게 있고 제가 드린 질문을 통해서 강홍국 작가님이 새로운 고민을 하시게 되기도 하고 근데 이게 경청을 했으니까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둘 다 말하기의 태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상대의 이야기의 경청이라고 생각하고 몸으로 우리는 이 경청을 과정을 통해서 이 책을 써갔어요. 네. 저는 집에서도 여러분들이 질문을 할 때 닫힌 질문, 열린 질문이 있어요. 네. 야, 그렇게 해서 성적이 오르겠니? 이건 닫힌 질문이에요. 너 지난번에 봤더니, 지난번에는 수학이 75였는데, 이번에 82점이더라.
어떻게 수학 점수 어떻게 올랐어? 수학이 오른 비결이 뭐라고 생각해? 이건 열린 질문이에요. 자, 그래서 이야기를 할 때 상대에게 뭔가 여지를 주고 나도 그 얘기를 듣고 배우겠다는 어떤 그게 있는 거예요. 학교에서 애들이 그런 거 해? 와, 이번에 선생님이 그런 보드게임을 알려줬어? 와, 그 보드게임 어떻게 하는 거야? 진심으로 나도 궁금해야 돼요. 그러면 그 대화를 통해서 서로 성장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열린 대화라고 생각하고요. 말씀 이렇게 쭉 들으면서 사실 집에서 대화가 단절된 집이 많아요. 요즘에 맞아요. 특히 맞아요. 각자 이제 시간을 많이 갖다 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말하기의 태도를 좀 좋게 할 수 있는 어떤 방법 아니면 대화에 물꼬를 틀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들이 좀 있으면 소개 부탁드릴게요. 제가 어떤 공무원 연수원에 가서 강의를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강의안을 제가 이렇게 착 써서 이제 보냈는데 공무원분들은 이걸 꼭 사전에 검열을 하십니다. 보시고는 앞부분에 제가 초반에 한참을 제 소개를 하는데 다 한 거예요. 네. 내가 어떤 네, 프로그램 네. 만들었고 논스톱 만들 때 조인성과 뭘 했고 막 이 강의를 보시더니 이분이 전화를 주신 거예요. 네. 피디님 와서 우리 저기 업무 관련해서 창의성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소통 능력 키울까, 이거를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앞부분에 자기 소개를 이렇게 네. 길게 하시면은 이거는 효율이 떨어집니다. 연수원에 와서 이러시면 안 되죠. 네. 앞에 거 다 빼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얘기 드렸어요. 선생님, 강의란 무엇일까요? 그 분들이 제 강의를 들을 때 그 강의를 잘 듣는 비결이 뭘까요? 저를 좋아해야 돼요. 그분들이 어떤 강사라고 와가지고 자, 여러분 소통 잘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소통 평소에 이렇게 하고 있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라고 얘기한다고 그걸 잘 들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분들이 저를 좋아하는 마음이 생겨야 돼요. 근데 사람은 언제 좋아해요? 자기를 즐겁게 해줘야 그 사람을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항상 한 15분 정도는 내 얘기를 막 하면서 재미나게 해서 이분들을 기분 좋게 해줘요. 네.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자, 이제 여러분 소통을 하려면요, 협업을 잘 하셔야 되고요. 협업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셔야 되면, 그럼 그 얘기가 전달이 돼요. 그렇죠. 네. 자, 아이와 만약 소통이 안 된다면요, 그거는 소통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아이가 나를 안 좋아하는 걸 수도 있어요. 또는 내가 아이를 안 좋아하는 게 아이한테 들킨 걸 수 있어요. 자, 내가 아이를 안 좋아하진 않죠. 모든 부모는 아이를 좋아해요. 네. 다만 마음에 안 차하는 게 아이한테 들킬 수 있어요. 아이가 학교 성적을 가지고 왔는데 따나 연기한다고 했는데 약간 드러나. 그러면 얘는 엄마하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그렇죠. 좋아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 말을 들어주고 싶어요. 좋아하는 사람의 욕구를 채워주고 싶어요.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그렇죠. 어깃장 놓기 쉽거든요. 그래서 대화가 잘 안 된다면 네. 대화 방법보다 먼저 어떻게 하면 얘가 나를 좋아하게 할 수 있을까인데, 애가 나를 좋아하는 방법 뭔지 알아요? 아주 간단해요. 아이의 삶을 즐겁게 하는데 도움이 되면 돼요. 근데 아이의 삶을 즐겁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건 뭐냐면 네. 또 경청이에요. 네. 물어봐야 돼요. 아이가 원하는 게 뭔지. 네. 너 요즘 그래서 학교에서 제일 친한 친구는 누구야? 그러면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그 친구가 왜 좋아? 네. 그 친구는 어떤 점이 좋아? 그럼 그 친구가 로블록스 가르쳐주는데 그럴 때 뭐 게임하는 친구 이게 아니라 로블록스 그렇게 잘해? 그 친구 그렇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로블록스? 이 친구가 말이야 그렇구나 하고 물어보고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를 알고 난 다음에 그러면 너 혹시 이번 어린이날 때 로블록스 상품권 하나 사다 줄까? 그럼 너도 그 친구랑 같이 놀 때 써먹을 수 있는 아이템을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애가 너무 좋아하겠죠. 근데 이거를 그냥 내가 적당히 하는 게 아니라 깊이 대화를 나누고 아이가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더 행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진심으로 난 너의 행복을 원해. 난 너의 행복을 원해. 이게 보여지잖아요. 네. 그러면 저는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진짜 좋은 팁이네요. 그 마지막으로 작가님께 그걸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독서와 글쓰기, 말하기 사실 모두 다 일가견이 있으시잖아요. 아니 뭐 일가견은 없고 강원국 작가님이 진짜 전문가세요. 혹시 제 영상을 먼저 보셨으면 꼭 이 흔한 엄마 채널에 강원국 작가님 편을 같이 보셔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저는 간식이에요. 그냥 이렇게 과자 이렇게 가는 거고 네. 진짜 이렇게 보양식은 그 강원국 작가님 편에 나옵니다. 네. 두 편을 모두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급변하는 약간 이 시대에 이 셋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실 그 가치를 느끼고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에게 이 세 가지의 의미를 어떻게 전달하면 좋을지 그 동기부여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하기의 태도, 이 책을 쓰기 위해서 강원국 작가님과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계속 만나서 둘이 고민을 많이 했어요. 강원국 작가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나름 소통 전문가, 저는 제가 한 게 뭐예요? 매스 커뮤니케이션이에요. 매스컴 PD로서 1대 다 소통을 한 거죠. 어떻게 하면 말하기와 글쓰기를 잘할 수 있을까? 결국은요,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직업을 구한다는 건 뭐냐면 이 두 가지를 다 잘해야 가능해요. 논술과 면접에서 합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글쓰기와 말하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인풋이 많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글쓰기도 그렇고 말하기도 그렇고 내 생각을 세상에 표현하는 아웃풋인데, 이 아웃풋이 많기 전에 먼저 인풋이 많아야 돼요. 그게 저는 독서이자, 그러니까 글로 치면 독서고요, 말로 치면 경청이에요. 잘 들어야 되고요. 우리 아이들이 삶이 힘들 때 왜 힘들까 생각해 보면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이 언제 제일 외로워요? 난 내가 언제 제일 외롭다고 생각하냐면, 내가 막 뭔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도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느껴질 때 전 되게 외롭거든요. 제가 그 고등학교 진로 특강을 얼마 전에 갔다가 진짜 멘붕에 빠진 게, 1시간 동안 강의하고 자 이제 30분 동안 질의응답 하겠습니다, 질문하세요 했더니 애들이 없어요, 그냥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아니 저기 그게 아니고 궁금한 게 있으면 뭐더니까 굿바이 그러는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제가 그 순간 뼈에 사무치는 외로움을 느꼈어요. 내 말을 들어주려 하지 않는구나 이 아이들은. 나에게 궁금한 것도 없고 내 말을 듣고 싶은 것도 없구나. 우리 아이들도 그럴 것 같아요. 아이들이 학교에서건 어디서건 가정에서든 자기 말에 귀 기울여주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외롭다는 생각은 안 들 것 같거든요. 아이들이 책 읽고 글 쓰고 말하고 이 세 가지 활동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먼저 그 아이들이 그걸 잘하기 위해서는 이 아이들의 욕망에, 욕구에 귀를 기울여주는 어른 한 사람은 있어야 되고요. 그 어른이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어요.